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문서를 좀 공유할게요. 우리 여기 지금 이 친구들 오늘 학교 안 온 친구들 여기 들어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모르겠네. 앞단원이라면 1-2-1입니다. (1-2-1) 이기 때문에 교과서로는 26페이지 교과서 26페이지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좀 약간의 계산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화학 반응식 완성과 관련된 질량과 질량과의 관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과 질량과의 관계,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 부피와 부피와의 관계, 질질 관계, 질부 관계, 부부 관계, 이러한 내용들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만이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 완성은 통합과학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니네들이 복습을 해서 쫓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용어가 뭐냐? 몰이다. 몰. 그래서 이제 그 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원자나 분자와 같이 크기가 너무 작아 하나씩 세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 개수를 셀 수 있느냐?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하나씩 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계란 30개를 뭐라 그러지? 계란 30개를 그 세는 계란 30개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한 판 이렇게 얘기하고, 연필 12자루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지? 한 다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배추 100포기 그러나 한 접 이런가? 이렇듯이 많은 개수를 하나의 단위로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렇듯이 원자나 분자도 이런 거야. 1몰개 이런 표현을 써. 1몰개. 1몰의 개수다. 1몰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원자나 분자의 개수를 우리가 센다고요. 그럼 1몰개는 몇 개를 의미하냐? 승빈아, 1몰개는 원자나 분자나 이온 몇 개를 의미할까? 예습 안 했지? 1몰개는 원자나 분자 좀 알아둬야 돼요. 중학교 때 좀 배웠을 텐데 6.0인데 01을 빼겠습니다. 6 곱하기 좀 어려운 숫자죠. 10에 23개를 1몰개다 이렇게 얘기해. 책에 적어놔라. 1몰개는 원자나 분자, 이온, 원자 6 곱하기 10에 23개 또는 분자 6 곱하기 10에 23개, 이온 6 곱하기 10에 23개, 이거를 1몰개라고 그래. 1몰개. 왜냐하면 원자나 분자는 크기가 너무 적어. 그래서 많은 수를 하나의 단위로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란이 왔어요. 계란 30개. 계란 30개를 우리는 뭐라 그러지? 한 판 이래. 그렇죠? 이렇듯이 이 뭐 30개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처럼 많은 수를 갖다가 많은 개수를 하나의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원자나 분자나 이온의 개수를 갖다가 많은 수의 이온의 개수를 갖다가 하나의 단위인 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정확히 6 곱하기 10의 23개가 아니고요. 6.0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6.02 곱하기 10의 23개, 요거를 1몰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 이제 기호로 6 곱하기 10의 23개를 아보가드로의 수라 그래.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가 일반화시켰어요. 요 숫자를. 그래서 요 수를 아보가드로의 수. 그래서 이니셜이 뭐냐? 수, 넘버. 그 다음에 아래 첨자, NA. 그래서 NA는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이제 그 원자나 분자나 이온들을 셀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탄소 12g 속에는 탄소 원자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아보가드로의 개수만큼 들어있대요.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좀 틀렸네. 그렇다면 탄소 36g 속의 탄소 원자 수는 몇 개일까? 12g 속의 탄소 원자가 아보가드로의 개수만큼 들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의 일정량의 원자나 분자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한 다음 전체 36g 속에 전체 질량을 측정해서 그 안에 몇 개의 원자나 분자가 들어있는지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열기인데, 생각열기의 내용은 이 내용이야. 예를 들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좀 뒤에 나오겠지만 탄소 12g 속에는 탄소가 6 곱하기 10의 23개 들어있대. 그러면 그렇다면 지우고 탄소 36g 속의 탄소 원자 수는 몇 개일까? 3NA개겠지. 그죠? 3NA개면 어떻게 표현해야지? 3 곱하기 생각열기에다가 한번 적어 두시면 좋겠어요. 생각열기 나와 있냐 교과서? 안 나왔나? 나왔어 안 나왔어? 생각열기 없어?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얘만 적어 두라고. 얘만 탄소 12g 속의 탄소 원자 수는 아보가드로의 개수만큼 들어있대요. 그렇다면 탄소 36g 속에는 3NA개가 있겠지. 그럼 3NA개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6 곱하기 10에 몇 승계지? 23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일정량의 원자나 분자가 12g 속에 이만큼 들어있으면 전체 질량 36g 속에는 3NA개가 들어있겠지. 뭐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생각열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A가 뭐라 그랬지? NA 아보가드로의 수, 아보가드로스 넘버 이래요. 아보가드로스 넘버의 이니셜.
NA는 몇 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6 곱하기 10에 23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처럼 원자나 분자는 아주 작은 그램 속에도 우리가 6 곱하기 10에 23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물 18, 알려진 거 뒤에 나오겠지만 물 18g 속에는 물 분자가 몇 개 있냐? 물 분자가 무려 6 곱하기 10에 23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물 18g은 어느 정도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버지들이 우리가 소주잔 한 잔의 무게가 물 18g이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 물 분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주잔 한 잔 정도의 물의 질량은 18g이거든. 그 18g 속에 물 분자가 무려 6 곱하기 10에 23개가 들어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 18g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물. And. 자, 그러면 이제 생각열기 끝나고 오늘의 학습 목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뜻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원자량이 뭐고 분자량이 뭐고 화학식량이 뭐고 이거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자, 방금 설명한 내용이 두 번째 아보가드로의 수, 그 다음에 몰의 뜻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학습 목표. 아보가드로의 수, 요거 이니셜이 뭐라 그랬지? 이니셜 N A라고 했습니다. 예? 자, 몰은 그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수의 단위다. 수의 단위고. 또 세 번째 학습 목표가 있나? 없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화학식량이라고 그래. 케미컬 포뮬라라고 하는데 화학식량 중에서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 원자량은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값이야. 왜 실제 질량을 쓰지 않느냐? 실제 질량은 너무 작아.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너무 불편해. 일반적으로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24승g에서 10의 마이너스 22승g 정도밖에 안 돼. 너무 작아.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이 되는 원소를 정해놓고 이것과 비교한 다른 원자, 다른 분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지. 그것이 바로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거 알죠? 상대적인 질량값. 예를 들면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야. 굉장히 적어. 네? 자,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꼭 알아둬요. 이 정도.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 요게 바로 약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3승g이야.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날 요 값을 12로 딱 정해놨어요. 12로. 여기 질량수하고 질량수와 똑같게 정해놨어요. 예?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 12로 딱 정해놓고 이것과 비교한 다른 원자나 분자 이온의 상대적인 질량값을 갖다가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이온식량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몇으로 잡고 12로 잡았을 때 원자 또는 분자 또는 이온의 상대적인 질량을 갖다가
원자량 또는 분자량 또는 이온식량 단위는 사용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자,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야. 물론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것의 실제 질량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을 12로 정해놨어요. 12로. 이랬을 때 다른 원자들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 12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은 얼마겠냐? 그거의 2배잖아. 그럼 얼마로 되겠어? 24가 되겠지. 그죠? 자, 우리 승빈이의 만약에 몸무게가 1kg이야. 이 친구가 뭐 3kg이야. 근데 승빈이의 질량이 몸무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1kg을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100이라고 한다면 너는 얼마가 되겠냐? 아까 얼마였지? 그렇죠. 300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정해놨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량은 질량수 12인 탄소의 실제 질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탄소의 실제 질량을 12로 정해놓고 이것과 비교한 다른 원자나 분자나 이온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이다. 그래서 단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얘의 상대적인 질량값이 12이면 수소는 얼마에 해당되느냐면 1에 해당돼요. 1. 산소는 16에 해당되고 질소는 14에 해당되고 실제 질량을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냐? 꼭 알아둬요. 그리고 이제 요 원자량은 여기 가로 있네. 약 2배 정도 된대요. 약 2배 정도. 그래서 여기 요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원자 번호의 2배 정도 돼요. 원자 번호. 단 수소는 1이야. 수소의 원자량은 1이야. 다른 것들은 약 2배 정도 돼. 원자 번호의 약 2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 됐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과 수소 원자 몇 개의 질량이 똑같죠? 12개의 질량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12로 정해 놓으면 탄소의 한 개의 질량을 12로 정해 놨을 때 H의 원자량은 1밖에는 안 되죠. 탄소 원자 4개하고 산소 원자 3개의 질량이 똑같아요. 그럼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했을 때 산소의 원자량은 16이 되겠지. 네? 요 산소의 원자량은 산소의 원자 번호 2배잖아요. 그죠? 그리고 탄소의 원자량은 12였는데 수소의 원자량이 1인데 이거 2배가 아니죠. 요거는. 수소는 제외. 원자 번호의 약 2배야. 그리고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은 우리가 그 질질 관계, 질부 관계, 부부 관계를 계산할 때 항상 주어져. 왜 주어지냐면 여기는 질량수 12인 것이 있고 또 여기 질량수 13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2이면 질량수 13인 것은 12.011입니다. 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동위 원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학반의 양적 관계를 계산할 때는 각 원소의 원자량 값을 꼭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예? 알았다 그래. 자, 지금 이 계산은 이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친구들아. 얘들아. 탄소, 질량수 12인 탄소. 이거 한 개의 질량이 얼마라고? 여기까지 계산해 줘야 될까? 한 개의 질량이 얼마라고? 약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래요. 예?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 24인 마그네슘 한 개의 질량. 이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래요. 네?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얼마로 정해놨죠? 12로 정해놨죠.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24가 되겠지. 이런 거라 될까요? 원자량, 얘네들이 뭐야, 이게? 얘네들이?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이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이런 것이 있다고요.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요게 이제 그 탄소 원자, 탄소. 질량수 12인 탄소도 있고요. 이거와 질량수 13인 탄소도 있어요. 이거 있어요. 똑같이 6번이고 똑같이 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소 관계를 뭐라 그러냐? 여기요 60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63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 차이지? 62하고 63이 있어요. 뭔 차이냐? 요거 뭐지?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뭐냐 이게? 양성자 개수지. 요건 뭐지? 얘들아? 질량수잖아. 원소의 표시 우리가 통합과에서 배웠잖아, 얘들아. X라는 원소가 있어요. 여기 A, B가 있어요. 물론 여기 C, D가 있고요. 예? 여기 C, 뭐 D도 이렇게 아래 첨자, 뭐 위 첨자가 있어요. 요 B는 뭐였지? B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뭐의 개수냐? 양성자 수였죠? A는 뭐였지? A는 질량수였어요.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였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다가 뭘 더한 거지? 중성자 수를 더한 거죠. 질량수. 그 다음에 이 C는 뭘까? 이 C는 이온이 되었을 때 그 이온의 전하량이라고 보면 돼요. 뭐 플러스 1가, 뭐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2가 이런 뜻이. 이온의 전하량을 갖다가 위에다가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이 D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자를 구성했을 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 원자의 수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응? 이런 거죠. 여기 그죠?
저건 아주 기본적인 통합과학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 그래서 얘는 얘네들은 양성자 개수가 같네? 근데 뭐가 다르지? 중성자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중성자 개수가 달라. 그래, 이러한 원소들을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러지? 동위원소라고 그래, 동위원소. 동위원소.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좀 더 무거울까? 누가 조금 더 무거울까? 상대적으로. 그래, 이게 좀 더 무거워. 알겠어요? 좀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연계에서 한 75%가 존재한대요. 자연계에서는. 얘는 자연계에서 한 몇 퍼센트일까? 아니다. 이거 자연계에서 하여튼 간에 퍼센트가 있어요. 좀 달라요. 예? 자연계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 두 놈을 고려했을 때 이제 얘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였지? 12였어요. 12. 예? 그럼 얘는 좀 더 무거울 거야. 그겠지? 그러면 얘 두 개밖에 안 존재하는데 요 두 개를 고려했을 때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로 나와 있냐면 요 두 개를 고려한 평균 원자량, 요 두 개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이 이제 요게 이제 그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어요.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상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 아마 12.011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6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12.011이 뭐냐? 요게 바로 이제 저 두 놈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럼 여기 011이 나와 있으니까 좀 계산이 복잡해. 앞으로 이제 그 질질 관계, 질부 관계, 부부 관계를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화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탄소의 원자량은 12.011로 안 주어지고 12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주기율표상에서는 딱 보면 12.011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는 탄소의 동위원소도 있고 산소도 또 산소 나름대로 동위원소도 있고 수소도 동위원소가 세 가지가 있어. 무려 11H, 12 중수소, 3중수소 그것을 고려한 원자량이 주기율표상에 보면 여기요 왼쪽 어깨 위에 나와 있어. 그거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자량 값이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화학반의 양적 관계를 계산할 때는 항상 단 해가지고 정수로 주어져. 무슨 말 알겠냐?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의 동위원소 예를 들면 또 있어요. 자, 수소의 동위원소. 수소의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소의 경우도 11H도 있고 12H도 있고 13H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놈이 가장 무거울까? 근데 얘가 좀 무거워요. 이게 전제 비율이 이제 다 달라. 전제 비율을 고려한 원자량이 아마 주기율표상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H하고 E하고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근데는 외울 필요도 없고. 여기에 이제 뭐 1. 뭐 XXX 나와 있을 거야. 주기율표상.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원자량은 얘네들의 전제 비율을 고려해서 여기에 적어놨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문제시 될 때는 단 이렇게 해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동위 원소라고 그래요. 동위.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도 86짜리도 있고 87짜리도 있고 88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주기율표상에 보면 그 왼쪽 어깨 위에 8xxx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산소의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자량 값이구나. 그렇지만 문제화될 때는 정수로 주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처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자량은 원자들의 실제 질량이라고 그랬어? 아니면 상대적인 질량값이라고 그랬어? 상대적인 질량값이다. 기준이 되는 원소는 뭐다고 오늘날? 탄소다. 탄소. 그것도 질량수 얼마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로 정해놨지? 그래, 질량수 12인 거. 상대적인 질량값이야. 그래서 그러한 원자량 값은 약 원자 번호의 약 몇 배다? 2배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2배. 단 수소는 2배가 아니야. 1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이라는 게 나와요.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이다. 분자량의 정확한 정의도 뭐냐면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로 정해놨을 때 12로 정해놨을 때 그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값이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얘들아, 이런 거야. 자, 분자량. 이거는 분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이야. 분자량의 정의가 뭐냐? 원래 정확한 정의는 6번 12 탄소 원자 몇 개의 질량을? 한 개의 질량 약 얼마나 그랬지? 얘들아 외울 필요 없지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야. 이거의 값을 12로 정했을 때 이것과 비교한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값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값은 무엇과 같으냐? 결국 분자를 구성하는 이 값은 결국 무엇과 같으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과 같다. 요게 이제 분자량의 정의야. 그래서
이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돼. 그래야만이 분자량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분자량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이다. 결국은 이거야. 그런데 정의가 뭐였지? 여기 분자량의 정의. 분자량의 정의가 뭐야? 6, 12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2 곱하기 10만 23 값을 갖다 얼마로 정했을 때? 12로 정했을 때. 에? 그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값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있을 것이야.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있을 것이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있을 것이고,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비례식으로 딱 세워보니까 물의 분자량은 얼마냐? 18이더라. 18. 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예? 얘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12야. 그러면 H2O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H2O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뭐 얘 한 개의 질량에다 곱하기 2 하다가 산소의 원자 질량 한 개 곱해.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8에 해당되더라. 이거지. 한 개의 질량 얘가 12일 때 요거의 질량은 18에 해당돼. 에? 그럼 요 18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거냐? 18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얻어진 거지. 자, 주어졌을 거야. H의 원자량은 1로 주어졌을 거야. O의 원자량은 16으로 주어졌을 거야. 그러면 18은 어떻게 얻어졌느냐? 1 곱하기 2에다가 16을 더하면 돼. 그래서 얻어진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CO2의 분자량은 얼마일까? 탄소의 원자량은 12, 산소의 원자량은 16. 그러면 CO2의 분자량은 얼마냐? 그렇지, 44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항상 분자량을 계산할 때는 탄소의 원자량은 12로 주어지고 산소 원자량은 16으로 주어져. 왜 그러냐? 정확히 떨어지지 않아. 동위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16.xxx 산소는, 그 다음에 수소도 1.xxx, 탄소도 12.xxx 이렇게 주어져. 소수점을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정수로 주어져. 단 H는 1, O 12, 탄소는 12, 산소는 16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물의 원자량이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분자량이죠. 분자량. 분자로 고쳐야 돼. 물의 분자량은 O의 원자량은 16으로 주어져 있고 H의 원자량은 1인데 1 곱하기 2니까 2야. 그래서 H2O의 분자량은 18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꼭 알아둘 게 있어. 그럼 여기에 g을 붙이잖아. 그러면 물 18g 속에는 물 분자가 무려 6 곱하기 10에 23개가 있다. 이런. 그 다음에 아까도 탄소의 원자량이 12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g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탄소 12g 속에는 탄소 원자 6 곱하기 10에 23개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숙제 적어. 숙제는 뭐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아까 얼마라 그랬지? 약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g이라고 했지? 그걸 12로 정했지? 그러면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을 찾아봐.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인가? 숙제야. 여기다 안 적을게요. 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라고 했죠? 2 곱하기 10-23승g이었지. 숙제는 뭐였지?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을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 12일 때 물 분자 한 개의 질량 얘네들이 찾았을 거야. 인터넷을 뒤져서. 그랬을 때 그것은 얼마에 해당됩니까? 이게 숙제는 이거야. 얘네들이 찾을 거.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 12일 때. 자, 니네들이 인터넷을 찾았어. 그래서 요것은 얼마에 해당되니까? 뭐 x. 요거지. 요것을 찾는 거야. 요거. 요게 뭐였지? 요게 H2O 분자 몇 개의 질량? 한 개의 질량을 찾아서 비례식을 세워보라고. 비례식을. 그래서 이 x값을 구해보라고. 요걸 찾아서 비례식을 세워서 x값을 찾아오는 게 숙제야. 알겠어? 숙제가 뭔지 의미 정확히 알겠습니까? 인터넷을 뒤져서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을 찾고 비례식을 세워서 x값을 구해보라고. 그러면 그 x값이 18이 나와야 돼. 알겠어요? 18이 나와. 그러면 그 18은 H2O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과 같다는 것을 니네들이 실제로 연습장에 계산을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맞다 그래.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